네, 안녕하세요. 이브닝 투자쇼 고수 김민주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결국 1960대까지 밀려났는데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형주에 그리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고수와 함께 또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실지 저희 방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이끌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죠. 김도영 전문가와 정태근 전문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화번호부터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대응 전략을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02786-102번, 102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때 종목명 앞에 고수라고 적어주셔야 저희가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코너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로켓 진단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종목 로켓 진단 시간입니다. 또 어떤 고민들을 들고 오셨는지 저희가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전문가께서 받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 거죠? 크리스탈. 크리스탈이요. 예, 매수가하고 예.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15,600원에 20%입니다. 15,600원이요. 예. 가장 궁금하신 게 혹시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한 1년이 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제가 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못 네. 팔았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아니 뭐 손절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시청자님 한 1년 정도 지금 15,600원에 비중 20%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올해 1월 달 마지막 부분하고 그다음에 최근 4월 달 마지막 부분에도 이익 실현을 일단 안 하신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하신 이유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고수익 부분을 지금 판단하고 들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타이밍만 놓쳐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23,000원 그때 갔을 때는 네네. 거기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매도를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중기적으로 올해 9월까지는 보유하고 좀 가지고 가세요. 아셨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동사가 우리나라 벤처바이오 쪽에서 최초로 신약 부분을 지금 만들어냈고 그 부분이 지금 시판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동사가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아 ST를 통해서 영업망을 확대하는 쪽으로 매출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단순하게 지금 기술적으로 잠깐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14,000원대 부분보다 살짝 위에서 지지력을 할까 깨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잠시 꼬인 거예요. 바이오 제약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텀이 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는 1월 28일 날 고점 18,000원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18,000원 직전 부근까지는 이게 일명 낙타봉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두들겨 맞은 형태인데요. 하지만 지금 멀리 내다보시는 관점이다라고 저는 좀 전략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3,000원이 지지를 하면요, 시청자님. 지금 20% 비중 중에서 10%를 더 채우세요. 13,000원에 붙여서. 그리고 나서 올해 9월까지는 끌고 가세요.
동아 ST를 통해서 지금 매출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신규 파이프라인도 긍정적이고 2상과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멀리 내다보신다면 올 하반기 좀 가을쯤에는 큰 수익을 좀 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직전 부분에 보다 조금 낮은 21,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조금 멀리 내다보시고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굳이 너무 예, 예. 팔지 마시고요. 수급적으로 바이오가 주도 업종에서 좀 탈락됐던 부분에서 일시 꼬임이니까요. 13,000원대 부분에 비중을 조금 더 태운다라고 좀 여유롭게 판단을 하시고 가을 정도에서 21,000원대 정도까지 멀리 내다보고 들고 가자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예. 네, 힘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크리스탈 종목 고민 상담해드렸는데 매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가을까지는 조금 보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더불어 21,000원대까지 조금 멀리 내다봐라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기다리고 계신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바로 받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을 예, 네, 옹진 싱크빅이요. 예. 13,000원에 네. 20%예요. 오, 예. 그렇다면은 전화를 주셨을 땐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네. 어떤 부분을 좀 긁어드리면 될까요? 그냥 단기로 가져가도 되고 중기로 네.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그렇거든요.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농담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네. 어쨌든 어떻게든 일단은 가져가고 싶은 게 그 목적이시죠? 네네. 네. 재테크 목적으로 그냥 하는 거라서요. 예. 배당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괜찮으면. 네. 그러면은 뭐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좀 긴 그림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옹진시급이 최근에 16,00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12,000원까지 하락한 구간인데 일단은 조금 길게 보신다면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 조정 이후에 지금 이 종목의 어떤 주가 추세를 보게 된다라면은 패턴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이유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이 회사의 지금 주가가 최근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알고 계시겠지만은 실적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5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30%나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때 아마 제가 보기에 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분기 실적도 26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의 어떤 그 폭발적인 증가, 이 핑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즉 주가가 상승으로 가던 하락으로 가던 어떤 핑계거리가 분명히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옹진싱크빅이 전체적으로 크게 돌려주는 흐름에 놓여 있는데 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 영업이익 때문에 주가가 좀 턴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이 회사의 실적을 좀 뚜껑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매출은 생각보다 조금 증가 속도가 둔합니다. 예를 들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263% 증가한 반면에 매출은 2.2% 감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회사의 캐파가 커지면서 실적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은 감소하는데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다는 건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현재 회사의 내실만 지금 다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영업이익만 증가를 하지만 이 내실만 다져지게 된다면 이후에 매출도 똑같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요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가져가 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서두에 제가 기술적인 조정 국면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주가는 현재 좀 길게 본다라면은 6,000원 부근대에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바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대바닥을 잡고 난 이후에 상승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 이 부분이 반복이 되게 되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종목은 상승 이후에 기술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본다면 제가 참고할 만한 이평선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241선 이평선, 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이 241선인데 요 241선 전후까지는 어떤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일단 제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차피 파동이고 반복이기 때문에 작년 5월달 이후에
8월 달까지 가격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2월 달까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5월 달, 6월 달까지는 241선 전후까지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가격 조정은 나올 수가 있지만 이 241선 1,600원 전후 부근에서는 이제 기술적 지지력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턴되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보자면은 1,600원 그 아래 구간까지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은 대비를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이 초록색 선 바로 아래 구간 10,000원에서 1,600원 구간 요 사이에서 일단은 작년 10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기술적인 지지력이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 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20% 비중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턴이 되는지를 그때 가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주가 계속 우상향은 할 수는 없잖아요. 상승으로 가다가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600원 부분까지 어떤 가격 조정을 일단 대비를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목표가는 얼마까지 봐야 돼요? 지금은 일단은 가격 조정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기술적 지지력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 한번 설정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웅진 싱크빅 종목 상담해드렸는데요. 이 가격 조정 1,600원까지 조금 대비를 하시고 당분간은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피드를 조금 내서요. 또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궁금한 종목들 상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2256님께서 드래곤플라이 매수가 9,700원, 그다음에 비중 30%를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드래곤플라이 하면은 딱 강하게 올라왔었던 이유가 쭉 하나였습니다. 바로 가상현실 VR 쪽의 게임 쪽으로 가장 대장주 역할을 좀 갖고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대장주의 역할은 가져왔지만 VR 부분에 관련된 게임이 4월 출시, 5월 출시 부분에 지금 실효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확대될 것이냐라는 물음표들이 좀 있습니다. 대장은 맞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성장 기대감은 신작 부분의 기대감으로 갔었고 이번에는 VR 부분의 테마성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니까요. 자, 8,000원대 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만약 나온다면 여전히 보유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8,000원대가 훼손이 없이 이번 한 주를 좀 잘 넘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10,000원대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수급이 좀 갖춰질 것이다라고 보시면서요. 보유 의견을 좀 드려드리는데요.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아요. 9,700원 부분이니까 현재 기준점에서 한 목요일 날 지나고 목요일 날 오후장에서 만약 8,000원대 부분에 여전히 지지가 나온다면 비중을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더 태우시면서 좀 보유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6589님께서 인탑스를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22,900원에 비중 15%, 22,900원 차트상으로 잠깐 설정을 한번 놓고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미 저 위에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겠죠. 오랜 시간 지금 들고 오셨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베트남의 삼성전자와 함께 발빠르게 빨리 진출을 했어요. 그 부분에 성장성이 있었고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 일시적으로 좀 꼬인 부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성장성의 의구심은 없다. 결론을 좀 내어드리면서요.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9,000원이 깨질 경우에는 여전히 매수가 부분에서 높기 때문에 비중을 15%예요.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 매수를 하셔가지고 들고 가되 21,000원대를 단기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단가 작업하고 빠져나오자라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상담해드렸는데요. 드래곤플라이 일단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목요일까지는 잠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인탑스 종목 역시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21,000원대까지 단기 목표를 잡으시라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의 스피드 상담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항상 그래도 두 분 좀 봐드려야겠네요. 일단은 2015님께서 아이리버 5,420원에 비중 20% 문의를 하셨습니다. 아이리버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이란 쪽으로 해서 뭐 사물 인터넷 진출 소식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냐면은
아까 전에 그 종목 옹진신크백에서도 옹진신크백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가가 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핑계거리 그리고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리버도 최근에 보시면 4,000원 전후에서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란발 사물 인터넷 이 소식으로 해서 주가가 턴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소식이 아이리버의 주가를 턴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이 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좀 바로 말씀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원 전후로 해서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올해 2월 달부터 4,000원짜리는 일단 이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월 인터넷 소식이 나왔었던 5월 3일 날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던 부분들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을 보게 되니까 이전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5월 3일 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종목의 어떤 매매 심리가 좀 수심적인 부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5,420원이 바로 회복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요 종목이 4월 15일 날 20일 전에 회복시키고 어쨌든 완만하게나마 현재 우상향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흐름만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란발 3월 인터넷 이 소식으로 해서 지금 21선 5월선을 회복시키게 되면서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 완성이 되는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한 가지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4,800원에 대한 돌파가 조금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4,800원을 좀 빠르게 회복을 시키게 된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좀 기다려 보셔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바로 연결해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442 하나님께서 OCI 참 오랜만에 듣는 종목 이름인데요. 일단 13만 원의 비중 40% 비중이 조금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형주다 보니까 이 종목이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좀 조금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죠. OCI를 얘기하게 되면은 폴리실리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뭐 공급 강의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계속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다가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부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OCI의 주가도 현재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1차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추가적으로 하락할 요인이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진행될 만한 요인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11만 2천 원이고요. 매수가가 13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13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3년도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이 부분, 13만 원 부분이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고요. 그리고 현재 2015년 이후에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수가까지는 일단은 이 분기점이 되는 13만 원까지 반등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 이 21선이 우상향한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는 일단 이 종목 홀딩하겠습니다. 홀딩하고 13만 원 이 부분 어차피 13만 원입니다. 13만 원 부분에서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일단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좋지가 않지만은 조금 기술적으로 코스피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13만 원까지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21선 지지력을 보면서 일단 홀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리버와 OCI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두 종목 모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문자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분씩 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이번 연휴 때 우연찮게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미스터 고라는 그 영화를 좀 봤는데요. 아마 거기하고 해당된 덱스터를 좀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7585님께서 26,900원에 비중 20%, 비중은 좀 적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26,900원의 위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26,900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난 2월 달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추격했던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상장됐던 부분에서 올해 초에 지지력이 나왔던 자리의 매수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만 보면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4월 달에 경쟁사 부분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발빠르게 들어갔고 144억에 대한 수출 계약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놓고 본다면 55%라는
매출액 부분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데 주가 못 가죠. 결론 말씀드릴게요. 못 갑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 호재는 많지만 수급에 꼬임이 있었고 주도 업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관점이겠고요. 경쟁상 부분에서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만 원에 대한 지지력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900원의 비중의 20% 중에 10%는 내일 만약에 또다시 22,300원을 뚫어내지 못하면 거기서 절반은 아쉽지만 손절을 좀 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2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중을 다시 채우는 전략, 그래서 단가를 가지고 멀리 내다보세요. 여름이 지나야 됩니다. 덱스터는 일시적으로 지금 오버행 물량도 좀 나오고 있고요. 수급 고임이니까 내용은 좋습니다. 멀리 가져가 보자라는 관점으로 힘드시겠지만 10%는 내일 22,300원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만 원대에 다시 재매수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덱스터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호재는 많은 회사지만 손절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고 또 여름이 조금 지날 때까지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태근 전문가님 역시 네. 또 한 번 더 상담을 해드리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1358님 네. 이번 거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GNG 현재 4,100원 그리고 비중 15% 비중 참 적절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그 김도영 전문가님 상담하는 동안에 차트를 좀 봤는데 그 내용보다는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바로 차트를 좀 보려고 그러냐면은 자 화면을 보시면 이 핑크색 선을 잘 보세요. 핑크색 선이 이 21선이거든요. 21선인데 자 지금 선을 딱 그어놓게 보게 되면 지금 올해 2월 달 이전에는 이 21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고 있죠. 21선 저항으로 작용했었다가 지금 2월 달에 이 2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3월 달에 일단 지지력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요 21선 현재 이탈을 했습니다. 저항으로 작용했던 21선이 지지력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지지력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만하게 추세를 돌렸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인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다음 좀 분기점이 될 만한 가격대가 제가 보기에는 그 3월 9일 날 좀 눌림목을 보였던 가격대인 3,200원대가 조금은 지지력을 보여야 될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3,355원이거든요. 앞으로 한 200원 정도, 앞으로 한 15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하시나 3,200원까지 기다리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까지 한번 가져가본다는 전제를 깔고 3,2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3,200원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와주게 된다라면 충분히 또 수익권으로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200원대까지 기다려보고 이 부분에서 기술적 지지력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온지 여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GNG 종목 살펴봐 드렸는데요. 3,200원까지는 조금 기다렸다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는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고수의 투자 비법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응답하라 투자 비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서 제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트너가 바뀌었는데 바로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 고재완입니다. 네,
제가 오늘 파트너가 바뀌어가지고 내용이 어떤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네. 어떻게 되시죠? 제가 벌써 기법 강의를 5번이나 했는데 네. 아직도 모르시나요? 딴 팀 건 안 봅니다. 제가 항상 준비한 기법은 바로 스프링 기법이죠. 네. 벌써 5번이나 됐기 때문에 이제 총정리 편으로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렇지만 또 네, 예. 항상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또 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처음이지만 이해가 가능하게끔 또 구성을 했으니까요.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스프링 기법의 핵심 요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반등 구간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다. 관심 종목에 대한 적절한 매수 타이밍. 그로 인해서 저희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거죠. 수익 극대화. 네. 또 그리고 고점 매수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매수 이후의 하락으로 비중 확대 및 평균 단가 조절 지점이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손실 리스크에 대한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하락 중인 종목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저는 수익 극대화밖에 안 보이네요. 수익 극대 사실 가장 저희가 눈에 띄죠. 네, 그래서 스프링 네. 기법의 포인트. 스프링 기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반등 구간을 찾고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매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제가 보조지표 2가지를 항상 언급을 드렸습니다. 바로 20일 이동평균선과 피보나치 조정대. 네. 20일 이동평균선은 이 생명선으로서 심리와 수급이 동시에 교차하는 급소다. 그리고 피보나치 조정대는 조정 시 되돌림이 가능한 비율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자, 이 2가지의 보조지표를 활용을 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과 피보나치 조정대의 교차 지점이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되돌림 비율과 반등 구간에 대한 내용, 그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총정리 편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8구간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구간은 바로 3분의 1 지점 33.3%, 다우 이론에서의 최소 반전율. 여기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세치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지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괜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전, 바로 두 번째 구간, 그리고 네. 50% 구간? 네, 50% 구간과 맞죠? 마지막 3차 구간이라고 하시는 네. 3분의 2 지점. 66.7% 네. 구간. 이 지점에서 네. 다우 이론에서 최대 반전.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빨간 글씨로 좀 표시를 예, 예. 해봤고,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구간입니다. 왜 이렇게 구간을 제가 정해놨을까요? 페이지가 잘안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지네요. 네. 바로 1차 지지 구간과 2차 네. 지지 구간, 3차 지지 구간 이렇게 해서 겐과 엘리엇을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라고 꼽을 수가 있었고, 저의 기법에서도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합성 지지 구간에 대한 내용, 바로 1차 지지 구간은 33에서 38%로 최소 하락의 조정폭, 2차 지지 구간은 50%, 그리고 3차 지지 구간은 62%에서 66%로 최대 하락의 조정폭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기법에 맞는 예시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네. 1차 지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38% 반등 구간, 저점에서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그려보았고, 거기에 따른 21선과의 교차 지점, 바로 이 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더라.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가능했고, 6,050원의 매수네요. 네, 6,050원에서 매수가 네. 그랬더니 그 결과 네. 와, 6,050원에서 7,900원까지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네요. 네, 많이 났네요. 11월 24일에서 네. 12월 7일까지 약 한 2주? 달, 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간인데 짧은 기간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지지 구간, 두 번째는 무슨 종목이죠? 한일진공.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드렸는데 너무나 네. 고마운 종목입니다. 왜 이렇게 고마운 종목일까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고점까지 피보나치 그리고 또 21선과 교차되는 지점, 여기서 네.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마운 종목인 거 하니? 바로 여기서 매수 구간을 두 번이나 기회를 줬다는 점입니다. 1차적으로 2,190원에서 이거 보이시나요? 2차 지지 구간 보입니다. 여기서 매수가 가능했고, 여기서 혹시라도 놓치셨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는 점. 네. 그랬더니 그게 또 갔나요? 그 결과
와, 2,190원에서 첫 번째 매수 기회를 줬고 놓치셨더라도 2,960원에서 매수 기회 한 번 더 주셨고 막차까지 다 태웠네요. 4,925원까지. 만약 여기서 잡으셨으면 대략 100%가 넘어가는 수익이죠. 100%가 넘네요. 와. 한 달 더, 한 두 달 기간? 네, 맞습니다. 그래서 62% 반등 마지막 3차 지지 구간입니다.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은 피보나치 그리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20일선과 교차되는 크로스 지점. 여기서 매수를 가능했고 4,400원에서 매수가 가능했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7,740원까지. 올해 2월 12일부터 2월 23일 와, 대략 2주 정도 2주. 이 정도 수익. 거의 70% 네, 수익이죠?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SIT 글로벌.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뻐에 맞는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던 SIT 글로벌입니다. 네. 4월 25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2차 지지 구간의 반등이 가능한 지점과 그리고 20일선과 교차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31,400원에서 매수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네,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요? 됐죠? 31,400원에서 5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44,500원까지 15%가량 대략적으로. 수익이네요. 일주일 동안.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 낮다면 네. 20%, 30% 그냥 쭉쭉 가네요. 지금은 약간 아마 조정이 살짝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화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일단은 표시를 좀 해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은 네. 저희가 기법이지만 수익권에서 이탈을 반드시 하셔라. 또 그 부분은 좀 잊지 그럼 마시고. 44,500원 이상에서 매도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 저희가 일단 예시를 일단 드렸던 네.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수익권의 이탈입니다. 자, 그래서 네. 저희가 항상 또 마지막 선물 기법 실전 종목 항상 또 강의 시간 마지막에 또 준비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5월 9일이죠. 26,900원에서 매수 포착 타이밍이 가능하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이 삼목 에스폼 잘 눈여겨 보시도록 하시고요. 26,900원. 네. 가격 잘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은 마지막 동아일텍. 종목,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동아일텍 역시 기법에 맞는 포인트 자리 네. 26,650원이네요. 네. 네,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시다는 점,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파트너를 바꿔서 또 출연을 했는데요. 일단 스프링 기법 본인 걸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삼목의 스폰 그리고 동아일텍 선물까지 드렸으니까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꼭 수익 내셔가지고 저희들의 또 중요한 선물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꽃 튀는 수익률 경쟁, 결전 포식자, 팀별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3월 28일에 추천된 목표가 6,500원의 삼지전자, 엄청난 수익률이네요. 22%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탱크웨어와 보강산업 역시 10% 넘는 수익률을 보이면서 수익 실현 달성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도영 팀의 추천 종목 리스트도 살펴볼까요? 5월 2일 날 추천된 미넨지, 목표가가 32,800원이었는데요. 6.67%의 수익률 보이면서 수익 실현 달성했고요. 4월 4일에 추천된 바이오랜드와 4월 18일에 추천된 강스템 바이오텍 역시 조금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손대상 팀의 종목 수익률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에 추천된 대덕 GDS 11.74%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파티게임즈 10.66%의 수익률로 수익 실현 달성했네요. 2월 29일에 추천된 남해화학 9.64%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천 종목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5월 2일에 추천된 목표가 32,100원의 GLK 10.12%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정태근 팀 종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에 추천된 목표가 6,240원의 파인디지털, 13.25%의 수익률 보이면서 수익 실현 달성했고요. 우리산업홀딩스 역시 10%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네요. 끝으로 한국알콜 6.07%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태근 팀의 추천 종목 리스트 살펴볼까요? 3월 7일에 추천된 하츠 종목, 목표가가 7,150원이었는데요. 2.06%의 수익 실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팀별 순위 변동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여전히 김도영 팀 31.44% 굉장한 수치네요.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뒤로 손대상 팀, 정태근 팀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팀별 그래프 보시면요. 여전히 3주 넘게 김도영 팀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대상 팀, 정태근 팀이 2, 3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이 참 여러분 마지막 방송입니다. 김도영 전문가님은 계속 1위를 하셔서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지막 방송이어서 조금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벌써 MTN 고수 월요일 시간대 6시 반에 찾아뵙고 네. 작년 7월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됐는데요. 네. 중간에 이제 컨셉도 좀 바꿔봤고 마지막에는 수익률 베팅도 저희 나름대로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 팀이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간에 시장이 그닥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자기의 전략, 저희 연구원들 3명, 고재한 연구원, 그리고 김대용 연구원, 그리고 신준철 연구원이 자신만들이 발굴해낸 기법을 가지고 수익들을 또 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그 시간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냥 숟가락만 잠깐 얹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을 나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익률 달성을 많이 하셔서 참 기분도 그렇고 의미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태근 전문가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겠죠. 네. 수익률인데 중간에 한번 사고를 치는 바람에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좀 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종목 상담을 통해서 그래도 많은 그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작게나마 도움을 드렸다는 부분들에 저는 좀 만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손대상 팀 그리고 김도영 팀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AS 종목 상담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김도영 전문가가 태클 시전 찬스를 골라서 손대상 팀에게 지정을 했는데 그 미션이 종목 추천 불가였는데요. 저희가 그거 대신에 오늘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요. 방송 참여 불가로 조금 벌칙을 저희가 대신 했습니다. 좀 네. 아쉽기도 하고 손대상 전문가를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종목 추천 대신에 아까 정태근 전문가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AS를 조금 해주신다고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왔던 부분도 있겠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뵙지 못하다 보니까 룰을 적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장중 대응을 하지 못하고 목표가, 손절가를 그대로 이행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 베스트 3 같은 경우는 이제 삼지전자가 좀 해당이 됩니다. 삼지전자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인수했던 SAMT 부분이 복덩어리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 쪽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혹시 방송을 보고 저하고 같이 저희 김도영 팀과 함께 주쌤과 함께 대응하셨더라면 이제 좀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자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아마 가장 핫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시작하자마자 첫 주에서 저희가 배틀 싸움을 시작했을 당시에 첫 종목이었거든요. 네, 이 녀석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팅크웨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KT 쪽을 통해서 모바일 쪽, 내비게이션 시장 쪽에 진출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꾸준한 매출을 확보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꼬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잠시 차트를 통해서 잠시만 언급을 좀 드려보면요.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11,000원대 부근과 만원대 부근에서 지지력 부분에 박스권이 있다가 만원 부근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 이후에 앞정 고점이 13,000원대 부분을 이번에 15,000원까지 올려놨다가 수급상으로 지금 꼬여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거든요. 만약 팅크웨어가 꾸준한 매출 부분에 대안주 쪽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요. 12,000원대 부분에서는 다시 재매수 관점을 한번 보시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나머지 기준에서 이제 3위 정도로 할 수 있었던 보강산업 한 11%대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졌는데요. 그 뒤에 완전히 고점에서 장대봉이 조금 뽑혔습니다. 4월 달에 잠깐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4월 11일 장대봉 이후에도 아직 주가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이지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낙타봉의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시 보유하고 가시는 분들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9,700원대 부근에서 전량 이익 실현을 하신다면 저희가 매수했던 가격대가 6,800원대 부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 분명히 충분히 챙기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이익 실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강산업 같은 경우는 경북 지역에 특화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성장성 부분에 대한 지금 건설 경기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시장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꼬임이 있으니까 이익 실현하고 다시 보자. 그런데 보강산업은 보지 마세요. 아셨죠? 네, 언제나 꼭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의 AS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삼지전자와 팅크웨어 그리고 보강산업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향후 대응 전략까지 또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태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AS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이 덱스터인데 네. 아까 김도영 전문가에서 디스를 하셔가지고 네. 조금 네, 당황스럽네요. 멀리 내다보시면 돼요. 조금 당황스럽네요. 네, 그래서 수급으로 꼬였으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덱스트라는 종목을 좀 볼 건데요. 제가 종목 상담을 오늘도 계속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가 되기 위해선 어떤 핑계거리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적으로 주가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우상향적으로 강하게 전환이 된다라면은 기분이 좋겠지만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2,000원 전의 어떤 기술적 지지력 이 부분만 확인이 되더라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4월달 어떤 수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의 어떤 맹점이 IPO 때 이 기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 그 여타 어떤 대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O 이후에 이 주가가 가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IPO 당시에 발생이 됐었던 실적 대비해서 또 성장세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3월달 이후에 22,000원 전후에서 일단은 가격적인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주의 어떤 수주 그리고 실적 증가, 실적 개선 이런 수직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핑계들이 분명히 주가를 우상향시키실 수 있는 요인으로 향후에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덱스터 같은 경우는 22,000원 전에서 기술적인 지지력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국사이버결제인데요.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쪽에 쇼핑몰에 좀 제한이 돼 있던 그런 영역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이 100억을 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셜 커머스라든지 그 페이커를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핑계로 인해서 어찌되었건 조금 100억에 갇혀있던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해소가 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차적으로 22,000원대 21선과 이격 조정 과정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N자형으로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에이스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알코올을 또 준비를 했는데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는 보통 주정 관련주로 해가지고 일단은 소주 관련주를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 소주 관련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회사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용 알코올이 시장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추세 라인으로 해서 우상향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선과 241선 요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만 일단 확인을 하시고 기존에 목표가였던 8,900원 계속 유지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태근 전문가의 세 가지 종목 AS 잘 들어봤는데요. 이 말씀해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미리 듣는 내일의 전략 확인해 볼 텐데요. 자, 김도영 전문가님, 내일 장대응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 포트에 있는 민엔지의 차트를 꼭 기억을 해놓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요. 추격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집중을 하자. 특히나 바닥권 탈피하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요. 민엔지 차트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종목이 바닥권을 탈피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월 옵션 만기일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겠고요. 합성 포지션상 하락 쪽으로 조금 열려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한 6조 규모의 비차익 프로그램이 꽉 차 있다는 부분에 좀 부담 요인이 있으니까 코스닥 쪽으로 집중력을 갖고 바닥권 탈피, 양봉에 우리 따라가지 말고 조금 눌려갈 때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수적인 전략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두 분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수 두 분과 함께 종목부터 시장 전략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